맛조개. 자, 이번에는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정민 박사님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은 소련의 침공 때문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앞서 1편은 태평양 전쟁 개막 이전 미국과 일본의 상황, 2편은 미국 대 일본 태평양 전쟁의 진행, 3편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무조건 항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사님의 태평양 전쟁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1941년 12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중국이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미국이 일부러 진주만을 맞았다 어쩌고. 저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느냐? 저도 어느 정도 이거를 방관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시 미국의 상황이죠. 미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동부에 몰려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전히 미국의 대다수의 인구는 동부에 몰려 있었습니다. 서부는 물론 이제 뭐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이제 쫓아내고 점령을 해서 미국 땅은 됐지만 서부 쪽은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동부에 비해서 여전히 인구 희박지역이었어요. 지금 뭐 LA 같은 데 가면 바글바글 하죠. 하지만 아직 많지 않았어요. 모든 중심지는 동부였습니다. 왜? 유럽과 미국,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었지 태평양은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하던 시기에 이 지역을 계속 점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미국 영토가 됐는데 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태평양으로 진출을 강력히 원합니다. 마치 대영제국처럼. 그래서 하와이도 진출하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이 유럽이 영향력을 끼치는 아프리카, 남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서부 유럽 열강 국가들이 장악하지 않은 지역을 진출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을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빠른 속도로 서부 개척, 서부 인디언들을 축출하고 서부 지역까지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태평양 진출을 계속 꾀하는데 문제는 뭐다? 미국 서부에는 변변한 도시가 없다. 네. 그냥 군데 마을만 있을 뿐이에요. 제대로 된 도시가 없었어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동부와 서부를 다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부 개발이 필요한데 서부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요인. 어떻게 개발할 거야? 그걸 왜 해야 돼? 예? 미국 국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서부 개발에 투자하는 거를 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하게 해야 될까요? 문제예요. 미국은 빨리 미국 본토를 다 자기 영토에 통제 가능한 권에 두고 빨리 태평양 진출을 해야 되는데 태평양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진주만 공격이 일어난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고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러버라고. 고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면요. 미국이 브라질을 침공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미국이. 1941년 12월 말쯤이에요. 여기 뭐 페브루아리 2월이라 써 있는데 하여튼 그때쯤이에요. 1941년 12월 달 말서부터 해서 1942년 2월 그 사이에 브라질을 점령하려고 했던 전쟁이에요. 네. 고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남미에는요 친나치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네. 그래서 브라질 쪽은 당시에 나치가 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점을 두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느냐?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로 보지 말고 세계 지도로 보죠. 이걸로. 일본이 여기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화를 하게 된 원인은 미국 페리 제독이 철갑 배를 갖고 와서 대포를 빵빵 쏜 검은배 사건 때문이에요. 무서워서 강제로 개화가 된 겁니다. 절대 개화하고 싶은 의지 없었어요. 근대할 마음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식민지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미국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일본은 서구 열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의 대열에 들어서서 산동반도도 먹고 막 그랬어요. 독일이 점령했던 산동반도 일본이 막 갖고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한때는 일본이 왜 미국을 쳤냐는 거지. 바보같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왜 쳤느냐. 그거는 바로 뭐냐. 왜 그런 망상을?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인데 일본에서 하와이는 직선거리로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수도는 동경입니다. 즉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하와이를 가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하와이를 간다고 쳐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하와이를 가려면 당시 미국은 동부해안이 중심지였거든요. 여기서부터 파나마를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매우 비효율적인 항로가 있는 거예요. 북극 항로 없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하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려면은 오기가 멀어. 일본이 하와이를 가는 거리보다 미국이 하와이를 가는 거리가 더 멀어요. 삥 돌아야 돼. 그것도 파나마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남이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은 평화협정을 맺을 줄 알았던 거야. 평화협정을. 왜냐? 이게 방어하기가 참 어렵거든. 하와이란 나라는 그 당시 하와이 원주민이잖아요. 이거 군대 몇 명, 한 10명만 보내서 총 빵빵 쏘면 그 당시엔 점령할 수 있었다고. 쉽게 점령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여기를 정식 군대, 항공모함을 갖춘 일본 제국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예. 이걸 방어하는 데도 엄청나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히틀러,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따라서 거기다 군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또 함께 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어.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해서 엄포를 놓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일본이 진주만을 적극적 공격을 안 했냐. 점령할 의사는 없었어요. 왜? 괜히 자칫 잘못 점령했다가는 이것이 장기전으로 비화돼서 미국하고 싸움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봐 적당히 치고 협상을 맺으려고 한 거였다고. 일단 요약하자면 일본은 1.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희망했다. 2. 그 이유는 빠른 협정 체결을 위함이다. 3. 그러기 위해 일본은 미국보다 일본에 더 가까운 하와이를 공격해서 평화협정을 하려 했다입니다. 여기서 왜 일본은 단기전을 희망했는지, 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태평양 전쟁 이전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위의 질문은 2편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평양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로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태평양에서 일어났기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겠죠?
미국의 상황은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요약하자면 미국은 남북 전쟁이 끝났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기를 지나서 유럽의 영향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점에 독일과 마찰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유럽 외의 세력, 아시아 같은 곳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태평양 진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태평양 전쟁 전의 일본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대공황은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 당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 체계를 뒤흔들어 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로 들자면 제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이 대공황을 뽑고 있을 정도입니다.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경제 관계를 깊게 가지고 있던 나라 대부분이 흔들린 사건입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해 근대화가 되면서 미국과 많은 경제 관계를 두고 있어서 이 대공황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이 평소에 미국에 수출하던 수출품의 양이 반 정도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일본은 이 해결책을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로 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이 시절 아시아의 경제는 급성장 중이던 시절입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미국 대신하여 새로운 수출국으로 하자. 그러면서 일본은 여러 아시아의 나라를 압박하려는데 성공하려 하지만 길게 가지 않고 다시 불황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영국의 블록 경제 때문인데요. 블록 경제란 국민 경제 몇 개를 지역 하나로 통합해 타 지역의 봉쇄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는 경제권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계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 내에서만 수출, 수입을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민지를 가진 나라들이 자기 지배국에게만 수출, 수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당시 영국은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의 아시아 수출을 영국이 막은 것이죠. 이렇게 무역할 곳이 없어진 일본은 이 이상 무역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 경제는 자기 식민지에만 수출 수입을 한다 했죠? 네, 일본은 식민지를 늘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시야를 중국으로 돌립니다.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많았기에 일본은 군침이 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1939년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폭주의 상징적인 사건인 중위전쟁의 시작이죠. 그런데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지만 중위전쟁은 8년 동안 지속되었죠? 일본 입장에선 자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반대로 자원을 버리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였고 3년간 여러 도시를 침략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미국이 중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아직 이 세계 대공황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지원 요청을 하자 미국은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타국의 전쟁은 다른 나라를 풍족하게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일본을 배부르게 한 것처럼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물자를 중국에 팔려고 합니다. 일본은 이 물자가 중국에 도달하면 자기들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일본은 해결책으로 독일을 바라봅니다. 이 시절 독일은 폴란드, 프랑스를 점령하고 완전 잘 나가고 있던 시절입니다. 즉 일본은 거리는 멀어도 우리 뒤에는 독일형이 있으니까 중국아 그냥 빨리 항복하자잉 압박을 한 것이죠. 독일 입장에선 미국하고 한판 붙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돕기로 결심한 거죠. 이렇게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독일 베르린에서 일어난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동맹입니다. 아무튼 이런 삼국 동맹을 맺은 일본은 이제 중국에 이겼네? 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일본 뜻대로 흐르지 않죠. 중국은 일본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더 지원 요청을 합니다. 미국은 개이득하면서 물자를 더 팔죠.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에게 큰 거 한 방울 먹입니다. 일본에 석유 팔지 말아라. 미국이 세계 각국에게 말한 것입니다. 국내 소비 석유의 80%가 수입상 석유였던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석유가 없으면 비행기, 배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이기긴커녕 없어진 석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편들어준 독일, 유럽에서 점차 세력 확장 중인 독일을 경계하기 위해 먼저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을 조진 것이죠. 일본 정부와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제재를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붕괴와 점령 영토에서 철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본 정부는 1941년 4월이나 5월 사이에 서방권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기로 계획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정의 상황입니다.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일본의 수출량은 감소했고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생각보다 중국의 반항이 거셌고 그래서 일본은 독일과 동맹하여 중국을 압박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점점 영향력이 강해지는 독일이 마음에 안 들었고 우선은 독일의 동맹국 일본의 경제적 압박, 석유 수출 제재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해결책을 모색한다가 되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태평양 전쟁의 개막,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